네, 본격적인 전략을 세워보기에 앞서서 주요 지표들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EWY ETF도 그렇고 삼성전자 ADR도 그렇고 10%대의 하락을 각각 기록을 했는데 잠시 뒤 이어지는 국내 증시의 개장 분위기를 또 어떻게 맞이를 해봐야 될지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떤 전략들을 챙겨볼 수 있을지 신한투자증권 황유연 PB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이 미증시의 분위기 낙폭을 많이 만회했다라고는 하지만 계속해서 미국과 이란 관련한 소식들이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타격은 아직 오지도 않았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4주 그 이상의 시간을 좀 내다봐야 되는 상황인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실까요? 저 같은 주식 전문가들이 사실 이쪽 전쟁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확전이나 언제 끝날지에 대한 부분들을 예상하는 거는 사실 조금 너무 많이 나간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 사례들을 보는 부분들이 중요한데 전쟁은 분명히 변수입니다. 변수기는 한데 정해진 결과는 항상 전쟁이 길건 짧건 간에 전쟁은 항상 매수 기회였다. 네, 지역적인 리스크는 매수 기회였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그 기간 동안 버티시는 게 쉽지는 않으실 겁니다. 예, 않으실 건데 항상 그 뒤에는 급락 뒤에는 급등도 온 적이 있었고요. 특히나 이제 과거의 전쟁 상황과는 최근의 전쟁 지역적 리스크들을 보면 많이 달라졌죠. 그리고 굉장히 좀 짧게 끝나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이 강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EWI도 많이 빠지고 삼성전자 ADR도 많이 빠졌지만 그 부분들은 사실 어제 우리나라 증시 빠진 부분들에 대한 후 반영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또 다를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간밤 새벽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있어서 이제 보험을 제공하고 하겠다라는 내용도 나오면서 유가도 좀 진정이 되고 환율도 좀 진정이 되고 시장도 조금은 진정이 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지금은 종목들이 우리나라 대형주들 시장을 이끌어왔던 대형주들이 한 15에서 한 20% 내외 정도 하락을 단기 고점에서 좀 빠진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고점에서 이제 30% 이상 하락을 하게 되면 하락 추세로의 전환이라고 우리가 통상 판단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테스트해야 될 구간들이 조금은 남아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이 좀 꽤 중요한 변곡점일 것 같아요. 지금 전쟁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좀 극대화된 시점인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전쟁을 길게 끌고 가봤자 사실 좋을 거는 하나도 없거든요. 유가 상승으로 인한 물가 상승도 올 수 있고요. 그리고 미국 국내 이제 여론에 대한 부분들도 좀 있기 때문에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지만 트럼프 입장에서는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은 그것보다 사실 더 먼저 반응할 거라고 봐서 일단 지금 시장에서는 어제 장 초반에 반등 줄 때 매도를 하셨다면 정말 다행인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지금은 조금은 더 버티시면서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판단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고요. 미국에 있는 유명한 투자자분들도 계속적으로 지금은 전쟁이 어떻게 될지를 예상하기보다는 관망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류의 발언들을 계속적으로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기존의 투자 논리, AI로 인한 투자에 대한 이런 투자 논리 메커니즘이 사실 아직 변한 건 없거든요. 근데 기술적으로는 조금은 이제 어려운 쉬는 국면에 좀 들었다라고 봅니다만 아직까지는 주식을 100% 매도하고 떠나자 그런 것까지는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언제나 이렇게 큰 급락 뒤에는 급등을 보여줬었던 사례들도 있었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보다는 조금 더 시장의 분위기를 좀 살펴보자라는 의견도 챙겨봤습니다. 그런데 좀 궁금했었던 게 이 이란 공습 이슈가 나왔을 때 사실 미증시보다도 우리 국내 증시가 받아가는 충격이 훨씬 더 컸었거든요. 그렇죠. 도대체 왜 그런 움직임이 나왔을까요? 특히나 이제 중동 이슈는 결국은 에너지 문제랑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결국은 대만이나 이제 우리나라가 이런 부분 쪽이 좀 취약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경제 구조 자체가 이제 에너지를 100% 수입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당연히 기업들의 비용이 증가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일차적인 부분들도 좀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대부분이 수출하는 나라죠. 물론 중동 쪽 위협이 전 세계
우리나라의 수출망, 수출 유통망을 다 흔들진 않지만 글로벌 물동망이 이제 유통망이 흔들리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작용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항상 1차원적으로 우리나라 주식들이 전 글로벌 뭐 이런 지역적 리스크에 더 위기에 좀 심각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어제 좀 유독 더 셌던 거는 월요일 날 상대적으로 조금 하락이 좀 덜 나왔다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틀치에 대한 하락폭을 한 번에 반영해서 그런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주식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난주에 이제 블랙록에서 이제 ETF 추종 자금들 리밸런싱도 있었던 부분에 있어서 지난주 꽤 많이 났던 부분들이긴 합니다만 어제 추가적으로 또 나올 수 있었던 거는 너무나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지정학적인 리스크에서는 당연히 주식 자체 위험 자산에 대한 비중을 조금은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아마 그런 부분들도 많이 반영이 됐다라고 봅니다. 다만 전쟁이 이제 중반으로 넘어갈수록 또는 이 사태에 대해서 더 잘 아는 스마트머니들은 더 빨리 매수세로 더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다음 주가 꽤 중요한 주간이라고 봐요. 우리가 만약 트럼프가 예상한 대로 3주에서 4주라고 하면 전쟁 초반이 가장 타격이 클 거라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가장 클 거라고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선물옵션 동시만기까지 있는 다음 주까지가 외국인들이 과연 최근에 많이 빠져나갔던 외국인 자금들이 다시 들어올 수 있느냐 이 정도면 가격 메리트에서 들어올 수 있느냐 그런 부분들까지 챙겨보는 중요한 한 주가 아마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 국내 증시가 단기간 많이 올라왔었던 터라 이런 중동 지역에서의 리스크 확산이 위험 자산을 좀 축소하는 움직임으로 이어지진 않았나라는 이야기도 한번 챙겨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에 사실 우리 국내 증시를 보면 굵직굵직한 시총 상위단에서의 종목들도 급락을 면치 못하는 모습이었거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2월 총 판매량이 전월 대비 0.7% 감소한 바도 있었고요. 그런데 뭐 한투가 NDR을 통해서 현대차 이 로봇에 대한 재평가 확인을 했다라는 이런 또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시장 분위기에서 현대차의 전략은 어떻게 챙겨봐야 될까요? 일단은 시총 대형주들은 어제 외국인들 최근에 매도도 있고 어제 거래량도 꽤나 많이 실렸기 때문에 어제는 뭐 전반적으로 한국 주식에 대한 비중 축소가 있었던 날이었기 때문에 이런 뭐 좋은 재료들이라던가 이런 뭐 실적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다 묻히는 날이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하락이 진정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종목들이 먼저 반등을 주느냐, 어떤 종목들에서 수급이 먼저 들어오느냐, 어떤 종목들이 양봉을 만들어내느냐,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로봇에 대한 투자, 현대차 쪽에 대한 로봇에 대한 투자 스킴이 바뀌었느냐, 또 AI 투자에 대한 투자 테마가 바뀌었느냐. 사실 지금 큰 틀에서 AI로 본다라고 하면 전쟁에서도 지금 AI가 쓰이고 있는 상황인데 AI 투자가 과연 줄어들까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제의 하락은 뭔가 기존의 투자 논리들이 바뀐 게 아니라 일단은 전쟁에 대한 위험 자산 축소를 일단 보시는 게 일단 첫 번째로 맞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현대차에 대한 이제 내연기관이나 전기차 판매량은 이제 크게 중요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점점 테슬라가 이제 전기차 회사에서 로봇이나 우주항공 쪽으로 바뀌는 것처럼 현대차도 점점 휴머노이드나 미래 지향적인 기술 회사로 바뀌는 거라고 봅니다. 물론 판매량이 든든한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고 있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신성장 동력에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중요하긴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현대차 로봇에 대한 내용은 조금 사실 로봇주 투자에 있어서 이런 날일수록 어제 같은 날일수록 너무 비싼 밸류에 있어서는 이거 너무 비싸네라고 우리가 팔 명분을 제공해 줄 수는 있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이 로봇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2차 전지 2018년, 19년도에 봐왔던 그런 정해진 미래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현대차의 지금 로봇 투자 또는 최근에 주가 어제의 하락 그리고 조금 향후에 더 추가적인 하락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면 시간의 문제이지 좀 로봇으로 인한 현대차 그룹주들 로봇주 투자는 여전히 투자는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전쟁의 변수가 조금 더 길어지거나 현대차의 좀 글로벌
주식시장 자체에 안 좋은 뉴스들이 계속 나올수록 조금 늘어질 수는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분할 매수도 사실은 좀 빠른 것 같고요. 턴을 하는 게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하셔도 투자를 하셔도 전혀 늦지는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모멘텀 자체의 훼손이 아니다 보니 반등세를 보여줬을 때 또 한 번의 기회를 잡아볼 수 있겠다 들어봤는데 현대차뿐만 아니라 사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한 네. 코멘트도 좀 챙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두 기업도 같은 맥락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일단은 IDM 쪽,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의견은 이제 조금은 저는 2월부터는 이제 명절 연휴 전후로 해서 이제 소부장 쪽이 투자가 좀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바뀐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어제 삼성전자가 보여준 거래량, 주가의 흐름만 봤을 때 역대 최고 거래량과 최고 거래대금이 나왔거든요. 근데 거기다 이제 음봉까지 나왔다는 거는 기존의 주식을 갖고 있었던 수급 주체들의 합이 굉장히 많은 물량을 쏟아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누가 사고 팔고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어제 누군가는 많은 물량, 매수 세력을 압도하는 물량을 쏟아냈다는 건데 결론 이 부분들을 다시 뒤엎어서 재상승으로 가려면 기존의 투자 논리들이 극복될 만한 엄청난 돈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돈이 과연 언제쯤 들어올까? 그거를 마냥 믿고 이제 사기에는 또 어제 너무 많은 물량들이 좀 출회된 거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가 이제 20만 원에서 이제 어쨌든 20만 원 전후로 해서 고점을 찍고 내려온 상황인데 어제의 거래량도 많이 나왔고요. 어제의 저가가 굉장히 좀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마 삼성전자 또는 코스피의 어제의 저가를 굉장히 좀 유심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가격이 좀 깨진다라고 하면 오늘이 반등다운 반등을 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주가는 조금 더 또는 삼성전자는 조금 더 질질질 흘러내릴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뭐 아직 AI 투자에 대한 수요가 또는 투자 논리가 유효하다고는 하지만 이미 수급은 어제 굉장히 좀 많이 빠져나갔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보면 가격이 먼저 움직입니다. 실적보다도 주가가 먼저 움직이고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삼성전자는 일단은 무조건적으로 좋은 쪽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조금 다른 쪽으로도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일변도에서 조금은 다른 쪽 소부장이나 다른 개별 코스닥에 있는 중소형주들까지도 이제 챙겨 보셔야 되는 그런 좀 약간 종목장이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지금 미중의 정상회담이 3월에 예정되어 있거든요.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짧게 한번 코멘트 주실까요? 네. 지역적인 리스크는 항상 매수 기회였고요. 아마 이란을 침으로 인해서 가장 이제 크게 걱정이 하고 있는 나라는 중국일 겁니다. 이란을 통해서 꽤 많은 원유를 좀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중국 쪽 입장에서는 공급망 쪽에서 굉장히 흔들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에 미중 정상회담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란과 미국과의 관계를 조금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실마리가 좀 되지 않을까. 이 부분들은 여전히 변수입니다. 여전히 변수고 갑자기 돌연 취소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항상 변수로 두시고 리스크 관리에는 계속적으로 집중을 하셔야 되겠다.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리스크 관리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황윤 팀장님과 전략 챙겨봤습니다. 위원님과 함께 이 글로벌 식스 여기서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